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경제력 측면에서 부동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을 말하겠죠. 공급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럼 이 수요 공급자가 만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에는요, 이 수요자 공급자가 제대로 없겠죠. 북한에는 배급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자본주의에서만 이 시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수요가 뭡니까? 공급이 뭡니까 했을 때는요, 수요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그 수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수요고요. 이 수요자는 사더라도 최대 수량을 사고 돈을 지불하더라도 재고한 이 정도는 지불하겠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요, 일정 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을 공급자라 하고요. 이 공급자는 최대 수량을 공급하고요. 지불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공급자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수요자는 사는 사람, 공급자는 파는 사람으로서 이 수요 공급자가 만나서 시장을 형성한다. 이때 이 수요 공급 개념에서 일정 기간이 뭐냐는 겁니다. 이 일정 기간은요, 우리가 일정 시점과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요, 플로 개념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말하고, 절한 개념인 우리가 시점은요, 일정 시점으로서 예컨대 2018년 언제 특정 시점을 우리가 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랑과 절항의 개념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유랑은 일정 기간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절항은요, 일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학에서는요, 유랑 개념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절항 개념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랑은요, 예컨대 월세가 얼마입니까? 전세가 얼마입니까? 지대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요, 유랑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간이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집가가 얼마입니까? 땅값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요, 절항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디가 개발되더라 했을 때는요,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럼 특정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절항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지대나 임대료는 유랑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얼마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요, 우리가 유랑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수익이 있으면 지출이 있겠죠. 그 수익과 지출, 현금, 수지 또는 순영업소득은요, 이 유랑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고가 얼마입니까? 재고량. 통화량이 얼마입니까? 통화량.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산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요, 절항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재고량은요, 우리가 부동산 같으면 기존주택을 말하겠죠. 이 기존주택은요, 우리가 신축주택이 아닌 이 기존주택은 우리가 일정 시점에서 재고로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주택의 반대말은요, 신축주택이 있죠. 집 짓는데 2, 3년 걸리겠죠. 그 신축주택은요, 유랑 공급으로서 장기 공급으로서 우리가 유랑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주택은 단기로서 절항 공급을 말하고, 신축주택은 유랑 수요로서요, 유랑 공급으로서 우리가 유랑 개념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개념은요, 유랑으로서 판단합니다. 그 수요는 뭘 수요로 합니까?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유랑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동산을 사고자 합니다. 사고자 하는 것은요,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후적 수요는요, 이 수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랑 것은요, 유효 수요를 말합니다. 이때 유효 수요랑 것은요,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가 함께 있는 것을 유효 수요랍니다. 이때 이 지불 능력은요, 대출이 있더라도 지불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불 의사량은요, 욕망으로서 이 유효 수요는요,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가 함께 있는 것을 유효 수요랍니다. 이때 제가 능력이 없다 하면요, 잠재적 수요랍니다. 이 잠재적 수요는요, 이 수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도요, 일정 기간 동안 유랑 개념으로서 팔고자 합니다. 사전적 개념으로서 욕구랑은요, 유효 공급을 말합니다. 이 유효 공급은 공급 능력과 공급 의사가 함께 있는 것을 유효 공급입니다. 이때 공급자는요, 공급하더라도요, 최대 수량을 공급한다고 약속합니다. 왜? 최소한 공급하면 공급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급자는요, 돈을 많이 받고 싶지만 최소한 이 정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으로 받고자 합니다. 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니까. 그럼 이런 수요 공급 개념에서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사고자 하는 욕구, 일정 기간 동안 팔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만나서 시장을 형성하면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서 우리가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요 법칙은요, 부동산 가격이 비쌀 때 사지 않고 쌀 때 많이 사더라, 이를 수요 법칙이랍니다. 공급 법칙은요, 비싸면 공급을 늘리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을 줄이겠죠, 이를 공급 법칙이랍니다. 한마디로 수요 법칙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더라, 이를 수요 법칙이라고요. 공급 법칙은 비싸면 만들고 싸면 만들지 않더라 하는 것이 공급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더라, 이를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가격이 비싸면 공급, 싸면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공급 법칙입니다. 이런 수요 공급 법칙에서 시장이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서는요, 이 부동산 경제적 측면에서 수요 공급자의 개념과 유랑재랑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개념에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도출하면서 시장이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